바바라 스미스 부인은 성격이 고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만하고 권위적이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높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뉴욕 토박이었고 자신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사실만으로도 바바라 부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겼고 스스로를 뉴욕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며 이민자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55세가 되도록 특별한 경력을 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형마트의 수석 회계사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후 그녀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바로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의 남편은 온화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약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모든 면에서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사랑하는 아들 롭과 단둘이 남겨졌고 그녀의 모든 관심은 아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희망이자 버팀목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연장선이고 소위 말하는 가문의 명성에 걸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을 바바라 부인에게 소개했을 때 그녀는 그의 선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젊은 커플은 꽃과 케이크를 들고 방문했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바바라 부인은 며느리가 될 사람이 베트남 이민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짜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얘야, 너는 베트남 이민자 출신의 그 여자가 내 아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니? 혹시 그 애가 너를 꼬셔서 이 아파트를 얻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니? 인생 편하게 살려고? 루시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비 어머니의 성격이 강하고 욱하는 면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루시는 케이크 한 조각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베트남 이민자 출신이지만 모든 것을 제 힘으로 이뤄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 후 뉴욕에 있는 대학교 디자인 학과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했습니다.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어린이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이 정말 좋아요. 일러스트레이터 코스 수강료를 모으고 있고 그것도 배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를 찾은 적도 없고 아파트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마치 빈자리를 보듯 그녀를 쳐다보았고 아들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더 나은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니? 너는 나의 희망이자 버팀목이잖아. 봐, 너는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학하기도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디자이너 나부랭이가 아니라 너는 왜 그 애를 데려온 거니? 그 애는 평범하고 못생겼고 똑똑하지도 않아. 우리 가문을 욕보이지 말고 더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보렴. 하지만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루시만 사랑하고 이것은 제 선택이에요. 엄마가 좋아하시든 아니든 말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우리는 곧 결혼할 거예요. 바바라 부인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소리쳤고 보란듯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아들의 행동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올랐다고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롭은 평소처럼 엄마를 구하러 달려가지 않고 신부와 함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롭과 루시는 재빨리 떠났고 바바라 부인은 감히 아들을 빼앗아간 루시에게 영원히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 불행한 만남 이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그들의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 6개월 동안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내와 함께 있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며느리와 관계를 개선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대화할 때 바바라 부인은 온갖 방법으로 루시를 비난하고 아들에게 그녀를 버리라고 부추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딸 레나를 낳자 바바라 부인은 며느리를 가족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손녀의 탄생은 며느리에 대한 바바라 부인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지만 그래도 손녀가 태어난 후 그녀는 전략을 약간 바꾸어 자주 그들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루시, 너는 똑똑히 봐야 해. 요즘 괜찮고 일 잘하고 술 안 마시는 남자는 귀한 몸이야. 그런 남자는 아내나 여자친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수요가 항상 있어. 하지만 아이 딸린 여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자식을 떠맡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바바라 부인이 루시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루시는 시어머니의 공격에 익숙해져 있었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놀란 듯이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걱정하시는 거죠? 바바라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은 무슨,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것뿐이야. 너 자신을 생각해보렴. 너는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아. 내가 아는 한 너는 항상 너의 경력만 생각했지. 그래서 뭐가 좋아졌니? 돈도 없잖아. 너는 네 능력 이상을 바랄 수 없고 직업도 좀 이상해. 그 시간에 남편을 챙기는 게 낫지. 집에 먹을 것도 없잖아.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니? 라자냐 말고 라솔릭을 끓이고 커틀릿을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 맛있고 오래 먹을 수 있잖아. 게다가 집도 엉망이고 로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살핌과 가정의 안락함이 필요해. 집이 깨끗하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너는 무슨 주부니? 그러니 그는 더 나은 여자를 찾을 수도 있어. 루시는 실제로 완벽한 주부는 아니었고 경력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롭은 모든 것에 만족했고 시어머니의 조언 없이도 그들의 삶, 아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현관에서 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또 잔소리하고 계세요? 바바라 부인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니 아들아, 잔소리가 아니라 젊은 주부에게 살림하는 법을 조언하고 있었을 뿐이야. 루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갈등을 싫어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인생에서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아들의 가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맛있고 배부르게 먹기 위해 자주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덤으로 아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금과 저축한 돈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유일한 가족이고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전혀 동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지 않았고 절약해서 어머니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자신이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시와 롭은 진심으로 서로 사랑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항상 존중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가족은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바라 부인이었습니다. 루시는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토록 사랑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더 힘들지만 보수가 좋은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평생 뉴욕에서 살고 자신의 아파트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생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디자이너를 공부한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시는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미 뉴욕 외곽의 작은 1인용 아파트를 모기지로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은행에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가족은 바로 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루시는 아기가 태어난 첫 달부터 이미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이미 벡터 그래픽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고 집에서 프로젝트를 맡아 아기가 자는 동안 작업했습니다. 루시는 가능한 한 빨리 대출금을 갚으려고 노력했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자마자 마침내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롭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루시처럼 목표 지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뛰어드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5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5년 동안 그의 급여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미래에 승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익숙한 자리에 머물면서 낮은 급여를 받았고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루시는 롭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벌었고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지쳐 있었고 주기적으로 롭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데 지쳤어요. 당신의 경력이면 더 나은 급여를 받는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롭은 그저 대답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이면 나는 공급부장이 될 거야. 이것은 나에게 중요해.
이것은 내 경력이야. 너는 이해 못하니? 루시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 당신도 돈을 벌어야 할 때예요. 우리 딸이 자라고 있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딸이 자라면 자기 방이 필요할 테니까 더 넓은 집을 생각해야 해요. 롭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돈만 생각해.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은 계산적이야. 그러자 루시는 언성을 높여 대답했습니다. 또 당신 어머니 말을 더 들어보세요. 당신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내가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까요? 나는 계속해서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요. 나는 우리를 위해,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돈을 택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롭은 벌떡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목표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는 해. 당신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기는 해. 나는 내일을 사랑하고 곧 승진할 거야. 당신은 나를 믿지 않고 지지하지 않아. 엄마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꿰뚫어 보셨어. 당신은 아파트 때문에 나와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롭은 말을 마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루시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그의 머리에 루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시골 출신인 루시가 계산적으로 아파트를 노리고 결혼한다는 생각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루시가 스스로 집을 샀다는 사실조차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만날 때마다 바바라 부인은 루시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넌 무슨 주부니?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책꽂이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음식은 항상 이상한 것만 만들잖아라며 그녀를 꾸짖었고 루시가 어디 출신인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이민자들은 뉴욕을 점령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 몰려들었지. 아파트를 빼앗고 지식인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너희 시골에서 소젖이나 짜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최고야. 일 잘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어머니에게 돈도 잘 벌어다 줘.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그를 키웠고 대학도 보내줬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줬고 밤잠도 못 자면서 그를 돌봤어. 결혼 전까지 아들은 항상 배부르고 옷도 깨끗하게 다려 입었어. 이제 그가 그렇게 독립해서 가정을 꾸렸으니 늙은 어머니를 생각해야 할 때야. 내가 죽으면 그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여자야. 나를 돌봐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방문해서 돈을 뜯어내고 며느리를 깎아내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바라 부인은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며느리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그녀에게 차를 대접하고 소시지와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를 대접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그것이 비싸고 품질 좋은 소시지와 치즈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치즈와 소시지를 사는 거니? 돈이 남아도는 거니? 아니면 갑자기 부자가 된 거니? 차라리 고기를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고기로 국도 끓이고 필라프도 만들면 더 오래 먹을 수 있고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 샌드위치는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니야. 군것질이지. 그런 걸 먹을 시간에 일주일치 음식을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겠어? 너희는 소시지 살 돈은 있으면서 어머니 연금에 조금 보태줄 돈은 없다는 거니? 게다가 오늘은 네 월급날이잖아. 루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치 음식을 미리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신선한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함께 요리하거나 시간이 있는 사람이 요리해요. 저는 일을 많이 해서 시간이 없지만 냉장고에 항상 좋은 소시지, 치즈, 코티지 치즈, 만두 같은 것을 넣어두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요리할 힘이 없을 때 항상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바바라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리할 힘이 없는 날이 얼마나 자주 있는데? 루시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퇴근도 늦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가끔은 저녁을 먹을 힘도 없고 딸에게 시간을 내줄 힘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분개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은? 네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굶고 있어야 하니? 직접 요리하고 딸까지 돌봐야 해? 너는 그 직장에서 너무 과로하는 거 아니니?
가정을 완전히 내팽개쳤구나. 너는 경력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니? 아니면 혹시 그 직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니? 나는 오래전부터 레나가 내 아들의 딸이 아니라고 의심했어. 너는 그 직장에서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은 거야. 루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누굴 만나요? 누구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모든 것을 가족에게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고 그는 모든 것에 만족해요. 당신만 항상 불만이 많고 저를 트집 잡고 비난하는 것만 아시네요. 여기 있는 것이 그렇게 싫으시면 이제 집에 가시는 게 어때요? 바바라 부인은 조용한 루시에게서 그런 뻔뻔스러운 대답을 들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나한테 목소리 높이지 마. 이 시골뜨기야.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나는 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권리가 있어. 너는 내 아들을 빼앗아갔고 이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루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부엌을 나와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싸우느라 주말을 다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롭은 딸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그들은 이 불쾌한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이 롭의 딸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딸이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눈이 닮지 않았다느니, 코가 어떻다느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롭을 매우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했고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질투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딸은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루시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내가 불임이고 문제가 있다고 암시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3년 동안 아이 없이 살았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자신들만을 위해 살고 돈을 모으고 아파트에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루시를 비난하고 깎아내릴 이유가 많았지만 루시는 결코 그녀와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계라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척은 없을 테니까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항상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신선한 붉은 생선, 메도비 케이크 또는 노르웨이 청어를 일부러 사기도 했습니다. 루시는 명절에 비싸고 필요한 선물을 골랐고 항상 선물과 함께 돈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주 자신의 식료품을 시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집에 생선을 사올 때는 시어머니에게 대접하기 위해 항상 2마리를 샀습니다. 하지만 바바라 부인은 이 모든 것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여자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간 대가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마도 롭과 딸이 산책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루시는 조용히 있다가 그들을 맞으러 뛰어나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 아들아. 너랑 손녀를 보러 왔단다. 롭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루시는 어디 있어요? 바바라 부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방에서 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을 거다. 너는 딸과 산책도 하고 참 착하구나. 그런데 그 애는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어. 부엌에는 샌드위치뿐이야. 그런데 그 샌드위치는 비싼 소시지로 만든 거야. 너희가 비싼 음식을 살 돈이 있다면 어머니에게 용돈을 더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단다. 롭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주일 전에 돈 드렸잖아요. 게다가 매달 보내드리는 돈도 있고요. 그리고 치즈와 소시지는 집에 가져가실 만큼 잘 나가세요. 루시는 괜찮다고 할 거예요. 바바라 부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그 애는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뻔뻔하고 은혜도 모르는 것? 이 시골뜨기를 좋은 가문에서 받아줬더니 오늘 나한테 트집을 잡는다고 말했어. 엄마가 트집을 잡으시잖아요. 롭이 반박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너마저 자식을 낳고 키우고 밤잠도 못 자면서 고생했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들다니. 그 애가 너를 가르친 거야. 이 집에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바바라 부인은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갔고 1분 후에 총알처럼 아파트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방에서 루시가 나와 딸과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롭과 루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가 공연히 말다툼을 일으켰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루시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샌드위치를 더 자르려고 했지만 냉장고에는 소시지도 비싼 치즈도 없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6개월 동안 루시의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그녀가 아예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바바라 부인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삶에 대해 불평하고 돈을 요구하고 덤으로 루시를 비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전화통화 중 하나에서 바바라 부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는 마라. 하지만 이피아탄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했단다. 내 루시 말이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애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계산적인 아이였지. 하지만 레나가 태어났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네, 딸이 아니야, 아들아. 우리 핏줄이 아니야.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그 소리예요. 제 루시를 헐뜯는 것 좀 그만하세요. 롭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헐뜯는 것이 아니다. 바바라 부인이 반박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니? 너의 이웃 타마라 페트로브나의 딸이 레스토랑에서 루시가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구나. 그 딸이 거기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대. 루시는 그 남자와 비싼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고 하더구나. 너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그 남자는 아주 점잖아 보였고 좋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 보아하니 너를 대신할 더 부유한 남자를 찾은 것 같더구나. 하지만 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끔 식당에서 고객과 만나요. 그것은 업무상의 점심 식사였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모함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얼마나 더 그러실 거예요? 제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으세요?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는 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예요. 바바라 부인은 그저 불만스럽게 코웃음을 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루시가 무엇을 하든 그녀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아파트를 10채 사오고 선물과 소시지를 잔뜩 안겨준다고 해도 말입니다. 아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바바라 부인은 보잘것없는 루시가 결코 자신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다시 한동안 사라졌지만 여전히 정기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이 돈줄을 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돈 일부를 저축하고 친구들과 극장과 박물관에 가고 캐비어나 붉은 생선으로 자신을 가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반 동안 그녀는 루시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와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루시가 예전처럼 돈과 선물을 주지 않고 음식을 사주지 않으며 냉장고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을 훔칠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손녀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핑계로 다시 루시의 집에 나타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손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았고 놀아주지도 않았으며 손녀가 롭의 딸이 아니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주말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녀가 너무 보고 싶고 이제는 모두 과거의 앙금을 잊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니까요. 롭은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손녀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토요일에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루시는 이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바바라 부인은 남편의 친어머니이고 레나의 할머니였습니다. 루시는 집으로 가는 길에 제과점에서 나폴레옹 케이크를 샀고 손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레나는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롭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마자 그는 어머니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레나에게 싸구려 중국 장난감도 사왔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그것을 소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녀야,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란다. 너를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구나. 자, 이제 방에 가서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라. 그동안 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마. 소녀는 방으로 뛰어갔고 바바라 부인은 부엌으로 가서 루시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루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라 이바노브나. 어서 오셔서 케이크랑 차 드세요. 맛있는 나폴레옹 케이크를 샀어요.
좋아하시는 그 제과점에서요. 나폴레옹 케이크는 거절하지 않으마.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폴레옹 케이크가 담긴 접시를 보고 주위를 둘러본 바바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새 접시와 커피 머신이 생겼구나. 루시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맛있는 이탈리아 커피도 있어요. 드실래요? 지금 로비 당신과 저를 위해 커피를 내려줄 거예요. 그렇지, 여보? 좋지. 시어머니가 생각에 잠긴 듯 길게 대답했습니다. 롭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 머신에 원두를 채우고 커피 잔을 꺼내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또 새로운 것은 없니? 루시는 기쁜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몇 가지 있어요. 돈을 모으고 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일 없어요. 바바라 부인은 이 집에 돈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주는 돈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녀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좋겠구나. 나는 여전히 푼돈으로 살고 있는데 아파트 수리도 해야 하는데 벽지는 너무 낡았고 배관도 새고 있어. 그리고 내 오래된 침대는 삐걱거려서 곧 부러질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 텔레비전이 필요해. 아들아,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너의 유일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니? 왜 네 아내는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도 새 텔레비전이 없는 거니? 롭은 컵을 떨어뜨릴 뻔했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텔레비전이요, 어머니? 어머니는 뭘 절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충분한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마음껏 즐기며 사시고 극장, 박물관에도 가시고 싼 음식만 드시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만나시잖아요. 어머니는 이 나라의 대부분의 은퇴자들보다 더 잘 살고 계세요. 어머니 연세의 다른 여성들은 여전히 일하고 자신을 부양하고 손주들도 돌봐주시죠. 어머니는 손녀를 보러 오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한 번도 손녀를 집으로 데려가신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텔레비전이 필요하시다면 루시와 제가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세요. 바바라 부인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일할 만큼 했어. 내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모르지? 나는 대형마트의 수석 회계사였어. 그 모든 것을 견뎌내려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는지 아니? 그곳에서는 1년이 3년 같았어. 그리고 내가 일했을 때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 사줬다는 것을 잊지 마. 최고의 축구 유니폼, 최고의 운동화, 가방. 나는 평생 너를 돌봤어. 이제 너에게는 어머니가 필요 없는 것 같구나. 루시는 그저 침묵을 지켰고 시작되는 말다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롭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 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반성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소통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시 저를 탓하시는군요. 어머니는 항상 불평하고 불쌍한 척하는 것이 지겹지도 않으세요? 왜 어머니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바바라 부인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는 네 아내처럼 너무 계산적이 되었구나. 아들아, 너희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인색해.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어머니는 짐이 되는구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롭이 소리쳤습니다. 루시는 새 직책에서 더 많이 벌게 되었지만 저는 예전 직장에 예전 월급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는 어머니께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드리고 있어요. 바바라 부인은 비웃었습니다. 더 많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직장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니?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승진도 새 직책도 없다니. 루시는 보아하니 직장에서 상사에게 아첨을 잘 떠는 것 같구나. 너는 승진도 못하는데 그 애는 승진을 하잖아. 너는 그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않아. 어머니를 돕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것은 또다시 불쾌한 대화였지만 소득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롭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장에게 직접 가서 승진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승진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롭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직장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고 낯선 곳으로 갈 것인가. 그는 아내 루시와의 대화를 떠올렸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롭은 오랫동안 실직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친구가 전화해서 그의 삼촌 회사에 있는 좋고 보수도 좋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마침 유능한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루시는 남편의 새 직장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부드러운 설득으로 남편이 이전 직장을 그만두도록 도울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단 하룻밤 만에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에게서 뭔가 소득이 있기는 하네. 루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자신의 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이제 그녀 덕분에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1년 후 롭은 승진했고 루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가족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루시와 롭은 딸이 앞으로 어떤 학교에 다닐지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인용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아들의 새 직책과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매달 자신에게 보내는 돈은 똑같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일요일 저녁 바바라 부인은 전화나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이면 그들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불시에 들이닥치는 효과를 원했습니다. 부엌에서 또 다른 말다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의자에 앉자마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루시, 너는 또 이상한 음식을 만들고 있구나. 그게 뭐니? 끔찍해 보이는구나. 루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까르보나라 파스타예요. 롭과 제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어봤는데 집에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10분 후면 완성될 거예요. 저희와 함께 저녁 드실래요? 바바라 부인은 루시의 요리 실력을 비난했지만 항상 먹는 것은 거절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지. 주부가 요리하는 동안 아들아, 너의 새 직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렴. 아니면 직책? 전화로는 네가 얼마를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단다. 롭은 어머니와 자신의 직책과 급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렇게 전화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직장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급여는 예전 직장보다 나아요. 바바라 부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더 많이 받는다니. 외로운 어머니를 위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지. 내가 너에게 예전 직장을 그만두라고 부추긴 것이 헛된 일은 아니었구나. 어머니 말을 들었더니 이렇게 잘 풀렸잖아. 어머니는 나쁜 조언을 하지 않는단다. 롭은 자신의 대답이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더 이상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충분히 도와드리고 있어요. 레나에게 자기 방을 마련해주기 위해 새 아파트를 살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돈은 그곳에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저는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쩌면 더 적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미쳤니? 더 적게라니. 내가 굶어 죽기를 바라는 거니? 나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겠다는 거니? 이 모든 것은 너의 그 시골뜨기 때문이야. 나는 처음부터 그 애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일부러 너를 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롭은 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는 빵, 버터, 캐비어까지 드실 만큼 충분히 받고 계세요. 불쌍한 척하고 불평하는 것 좀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있을 힘도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훌륭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께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루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바바라 부인은 계속해서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너는 은혜도 모르는구나. 나는 너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너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는구나. 너는 후회할 거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야. 내가 죽으면 너는 내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겠지. 롭은 머리를 감싸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군요. 어머니는 여전하세요. 저는 이런 상황에 너무 지쳤어요. 우리는 곧 아파트를 옮겨서 다른 지역, 어머니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바바라 부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하느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너희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에 바친 말을 끝으로 바바라 부인은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이 말다툼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루시와 롭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매달 보내는 돈에 대해서는 문자로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롭과 루시는 이 말다툼 이후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후 루시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근무를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롭은 가능한 한 아이들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할머니보다 두 아이를 더 사랑해주는 훌륭한 부모를 고용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아파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60세의 바바라 스미스 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값비싼 장신구와 명품 옷으로 치장한 그녀는 젊은 시절 대형마트에서 잘 나가던 회계사였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그러나 부족함 없이 오히려 사치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바로 외아들 롭입니다. 38살의 롭은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늘 최고만을 요구했고, 롭은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IT 회사에서 능력 있는 엔지니어로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롭은 바바라에게 35살의 베트남계 미국인 여성 루시를 소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베트남인 커뮤니티에서 태어나 자란 루시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성실함과 뛰어난 재능으로 뉴욕의 디자인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루시의 따뜻한 미소와 세련된 감각은 롭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롭은 곧 루시가 자신의 어머니, 바바라가 그리는 이상적인 며느리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바라는 뉴욕 토박이로서 이민자 출신인 루시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루시의 소박한 옷차림, 서민적인 말투, 그리고 베트남 이민자라는 배경을 꼬투리 잡으며 롭에게 더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종용했습니다. 어느 날, 롭은 루시를 정식으로 소개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루시는 정성껏 준비한 베트남 전통 음식 펄을 바바라에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낯선 음식에 얼굴을 찡그리며 이런 음식은 처음 보는구나. 냄새도 이상하고 도대체 뭘로 만든 거니? 라며 쏘아붙였습니다. 루시는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소고기와 쌀국수, 그리고 여러 가지 향신채로 만든 베트남 전통 국수입니다.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바라는 그런 루시를 무시한 채 내 아들은 이런 음식을 먹을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롭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아니야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롭은 어머니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루시를 소개하는 자리였기에 써 화를 참았습니다. 바바라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롭에게 부유한 집안의 딸과 선을 보라고 강요했습니다. 너는 좋은 집안의 규수를 만나야 한다. 너에게는 그 정도 여자가 어울려라며 롭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롭은 루시를 향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루시와의 관계를 지켜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롭과 루시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여전히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6개월 동안 롭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롭은 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루시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 후 롭과 루시는 딸 레나를 낳았습니다. 레나는 롭의 푸른 눈과 루시의 검은 머리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바바라는 손녀가 태어난 후에도 한동안 며느리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아들과 손녀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바라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 연기하며 롭과 루시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바라는 루시에게 다정한 시어머니인 척 굴었지만 루시는 그녀의 가식적인 태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위해 그리고 어린 딸 레나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에 바바라의 위선을 참아냈습니다. 어느 날 바바라는 루시에게 값비싼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다. 너는 내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루시는 선물을 정중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런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과 딸, 그리고 제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바바라는 루시의 태도에 불쾌했지만 애써 웃으며 그래, 내 마음대로 하렴. 하지만 나는 네 시어머니니까 언제든 네게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라는 롭과 루시가 사는 아파트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소박한 삶을 비꼬았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좁은 집에 사니?
내 아들은 더 좋은 곳에서 살 자격이 있는데 라며 불평했습니다. 루시는 그런 바바라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고 시어머니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롭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루시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롭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루시는 제 아내입니다. 그녀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바바라는 롭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그 소식은 롭과 루시의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바라는 며느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네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 출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다. 라며 루시의 성공을 폄하했습니다. 루시는 시어머니의 질투와 비난에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바라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바바라에게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독립된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간섭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바라는 루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바라는 홧김에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롭은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바라는 루시를 험담하고 다녔고 롭의 친구들에게 내 며느리는 돈만 밝히는 이민자 출신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롭은 어머니의 행동에 크게 실망했고 더 이상 어머니를 예전처럼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롭의 직장 동료 마이크가 롭에게 새로운 이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는 롭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사였고 연봉도 훨씬 높았습니다. 롭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롭은 루시와 상의 끝에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바바라는 아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롭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롭과 루시는 둘째 아이, 아들 잭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더욱 행복해졌고 루시는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고 며느리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바바라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바라는 오랜만에 손녀 레나와 손자 잭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시는 바바라에게 어머니, 과거는 잊고 앞으로는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지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라는 루시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바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루시를 험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롭과 루시는 그런 바바라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바바라 역시 며느리에 대한 오래된 적대감과 자신의 고약한 성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뼛속까지 뉴요커였지만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지역 사회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에 바바라를 초대했습니다. 그 행사에는 다양한 인종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자리였습니다. 바바라는 처음에는 낯선 분위기에 어색해했지만 루시와 함께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루시의 고향인 베트남 부스에서 바바라는 베트남 전통 의상, 음식, 음악 등을 접하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루시는 바바라에게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바바라는 며느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바바라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루시를 이민자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루시 역시 시어머니의 변화에 감동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롭과 루시의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바바라는 여전히 뉴욕에 살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롭과 루시, 그리고 아이들은 바바라의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바바라는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려놓고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식사 후 루시는 설거지를 하려고 했지만 바바라는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를 하마. 너는 아이들과 놀아주렴. 루시는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거실로 향했습니다. 바바라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바바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회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바라는 잠자리에 들기 전 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은 정말 행복했단다. 너와 루시, 그리고 아이들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진 것 같구나. 롭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바바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바바라 역시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바바라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제 고향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바라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라. 그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구나. 네, 고향은 어떤 곳인지 궁금하구나. 그렇게 롭과 루시, 레나와 잭, 그리고 바바라는 함께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루시의 고향은 뉴욕과는 전혀 다른 햇살 가득한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바바라는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루시는 바바라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했고, 바바라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루시의 부모님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었고, 바바라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바바라는 그들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루시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동안 바바라는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루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바라는 며느리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여행은 바바라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으로 돌아온 후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했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루시 역시 시어머니의 변화에 기뻐하며 더욱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바바라는 롭과 루시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롭과 루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넓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가족을 위한 내 선물이다. 이제 너희는 더 넓은 곳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롭과 루시는 시어머니의 선물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바바라 역시 자신의 선물이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롭과 루시의 가족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레나는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했고 잭은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바바라는 손녀,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바바라는 롭과 루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때 너처럼 꿈 많은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내 꿈을 포기해야만 했지. 너를 보며 내 과거가 떠올랐고 그래서 너를 더 미워했던 것 같. 루시는 시어머니의 고백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녀는 바바라의 아픔을 이해했고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꿈을 다시 펼쳐보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바바라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바바라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젊은 시절 화가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고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롭과 루시는 바바라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고 그녀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갤러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바라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했고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화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바라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뉴욕의 여러 갤러리에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바라는 자신의 성공을 며느리와 가족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거다.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롭과 루시 역시 시어머니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를 통해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바바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바바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내 며느리 루시에게 바칩니다. 루시는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꿈을 이루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시, 그리고 내 아들 록과 사랑하는 손녀 레나, 손자 잭, 너희는 내 인생의 전부란다. 사랑한다. 바바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늦게나마 자신의 꿈을 이뤘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세월은 흘러 롭과 루시의 가족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레나는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국제 변호사를 꿈꾸었고 잭은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손녀와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며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레나는 바바라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국제 변호사가 되어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바바라는 손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레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단다.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내 꿈을 응원한다. 잭 역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실패만 하고 제 꿈이 너무 허황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에요. 바바라는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잭,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다. 너는 지금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렴. 할머니는 네가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바바라는 손녀와 손자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들려주며 그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바바라는 롭과 루시에게 중대한 결심을 밝혔습니다.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단다. 그동안 나는 너무 내 욕심만 채우며 살아온 것 같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다. 롭과 루시는 어머니의 결심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바바라는 자신의 재산을 교육재단과 예술재단, 그리고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녀의 기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했으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바라는 자신의 나눔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바라는 9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롭과 루시, 레나와 잭, 그리고 바바라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바라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담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제 아들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 루시를 만나면서 저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시, 그리고 롭과 레나. 잭,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란다. 사랑한다. 바바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족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또한 늦게나마 제 꿈을 찾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향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바바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나눔의 기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눔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그 기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바라의 연설은 큰 박수갈채를 받으며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랑과 용서, 꿈과 희망,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진정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바바라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100세가 넘어서까지 그림을 그렸고 사람들과 소통했으며 세상을 향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굴곡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느 날 바바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에는 롭과 루시, 레나와 잭,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바바라는 평화로운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했단다. 사랑한다. 바바라의 장례식은 그녀의 삶을 기리는 축제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녀가 남긴 유산을 기억했습니다. 바바라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바바라 스미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맺어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험난했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꿈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인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영감을 주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